사람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당연히 36.5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의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사람의 평균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온은 면역력의 바로미터라 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신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1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보답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체온은 1도 가까이나 떨어졌으며 반세기 전의 평균 36.8도에서 지금은 35도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임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언급된 양생법을 보더라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멀리 다니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하라. 수술로도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하라. 열로도 안 되는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는 유방의 종괴를 고온의 열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이 탁해져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모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번식하기 쉬운 몸 상태가 될 정도로 인체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의학계에서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인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50%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 상태라는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간 해명할 수 없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환자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 그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체온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암 전문의인 요시미즈 노부히로 박사는 그의 저서 암 환자를 구하는 제사의 치료라는 저서를 통해 암 환자의 대부분이 35도대의 저체온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암세포가 가장 생존하기 좋은 온도가 바로 35도이며 이렇게 온도가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정상 체온보다 1도 낮은 상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체온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경우 면역력은 30%, 기초대사력은 12%가 떨어지는 반면에 1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50%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대상포진 등의 감염성 질환을 비롯해 아토피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혈전증, 류머티즘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기면역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암, 고혈압, 비만과 같은 치명적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또 체온이 떨어지면 당분이나 지방과 같은 혈중 에너지원과 노폐물이 원활하게 연소되지 못하고 배설되지 못해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차가운 기온에 우리 몸이 노출되면 움츠려지게 마련인데요. 이는 노출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인체도 이와 똑같이 하는데 체열을 덜 빼앗기도록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많을수록 외부 온도 때문에 열을 더 빼앗기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며 하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무려 10만 킬로나 되는 초정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이 혈관을 통해 1분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에서 나올 때 동맥혈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담겨 있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에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서 나온 찌꺼기와 독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이런 운반과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몸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각 장기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즉, 혈액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머리가 늘 묵직하고 종일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으며, 그러다가 점차 얼굴에 김이나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신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혈액이 탁해져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폐물들이 독소를 뿜어냅니다. 그러면 해당 장부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저린 증세나 통증을 발생시키고, 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혈압이 되고, 혈액 내 당 함량이 지나쳐 당뇨가 되며 혈액 내 지방이 많아져 고지혈증이 됩니다. 또한 노폐물들이 점차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더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거나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오며 약한 부위가 터져 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암 역시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암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탁하고 끈적끈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낮아지면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체온이 1도 높으면 어떨까요? 정상 범위 안에서 체온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신진대사와 효소 기능이 활발해지는데요. 신진대사는 신체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려면 효소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 효소들은 36도에서 37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효소 기능도 높아져 신진대사 효율이 덩달아 증가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이 5배 증가함으로써 각종 질병 및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며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기초 체온을 1도 올림으로 인해 몸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어 근본적으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어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겨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으며, 암세포는 고온에 약한데 암세포는 35도 이하에서 활성화되며 체온이 올라가면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대사력이 올라가 생활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피로 회복은 물론 면역력을 위한 활동도 충분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개선되고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뇌의 혈행도 개선돼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지금부터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피인데요.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노화하고 손상되는데, 40대가 지나면서 죽어가는 세포가 늘기 시작하고 60대에는 모세혈관의 수가 4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관 내피세포와 벽세포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타이투라는 분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피가 모세혈관의 노화 장애를 억제하는 작용뿐 아니라 부종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가 타이투를 활성화시켜 모세혈관을 회복하며, 모세혈관이 건강해지면 머리가 늙거나 윤기가 나고 얼굴에 기미나 주름이 감소하게 되며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개선되거나 혈전을 예방할 수 있고, 수족 냉증이 개선되며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두 번째 음식으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차로 달여 마시던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약으로 양기를 잘 돌게 한다고 적혀 있으며,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해 몸과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혈압과 체온을 정상화해 수족 냉증을 개선하며 백혈구 수 증식, T세포 활동 촉진 등을 통해 면역력 기능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에 포도당이 과하게 있어서 혈액 자체가 끈적이는 상황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 자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하루 2g의 생강가루를 복용하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시기에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세 번째 음식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 히트푸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식품인 홍삼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며 이때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량에 따라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체온을 올리는 네 번째 음식으로 콩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좌우하는 백혈구와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공급, 근육과 뼈 구성, 순환, 면역, 촉매 기능 등 생명 현상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 일정 비율이 열을 내는 데 쓰이는데 단백질이 다른 성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방은 섭취량의 3%, 탄수화물은 8%만 열을 내는 데 쓰이지만 단백질은 25%나 되며 단백질은 그 자체가 열을 낼 뿐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체온 유지에 기여합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쇠약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므로 매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체온을 올리는 다섯 번째 음식으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손발이 차거나 몸이 차서 추위에 약한 분들이나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을 올려주는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평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서 고생했다는 사례자들이 일주일간 대추차를 마시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서 대추물을 마신 후에는 전체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여 붉은색이 증가하였고 특히 손과 발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추를 섭취하면 체내 열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몸의 열기가 증가하게 되고 말초 혈관의 확장성을 크게 만들어 주어 말초로 가는 혈류가 크게 상승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여섯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인데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호박 껍질엔 페놀산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며 칼슘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호박을 쪄서 먹은 후에 껍질이 남으면 채 썰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익히지 않은 단호박 껍질은 3일에서 4일 동안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체온을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허주는 약보보다 좋은 것이 식보요. 식보보다 좋은 것이 행보라고 했습니다. 몸은 약보다는 먹는 음식으로, 음식보다는 움직이는 것으로 다스리라는 뜻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체온을 올리려면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함과 동시에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자주 하도록 노력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과식하면 몸속 피가 위로 40%가량 몰려 몸속 곳곳에 퍼져야 하는 혈액이 장시간 소화기관에 묶여서 체온 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건강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